매일매일 책 읽는 습관을 기르자. 11월 8일 시작합니다. 원칙 6.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분 좋고 중요한 말임을 명심하라.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라. 성공한 리더들은 대개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명수들이다. 이 원리를 실천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는 큰 성과가 따른다. 카네기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과 최신부 장관을 역임한 짐 팔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짐 팔리는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지만 46살이 채 되기 전에 4개의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193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선거위원장이 되어 루스벨트가 영광스런 백악관의 주인이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카네기는 짐 팔리에게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짐,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요. 농담이시죠? 당신은 나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첫 이름자만 말해도 그들의 얼굴을 모두 기억할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틀렸소. 나는 5만 명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소. 짐 팔리는 젊은 시절 석고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스토니 포인트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성과 이름, 가족 사항이나 직업, 정치적 견해 등을 물어본 뒤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하여 머릿속에 새겨두었다가 그 그림을 반복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뒤에 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의 가족들 안부를 묻거나 뒤뜰에 있던 정원수 얘기까지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루스벨트가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기 몇 달 전, 짐 팔리는 하루에 수백 통의 편지를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19일 동안 20개 주를 순회했습니다. 마차, 자동차, 기차, 배를 타고 마을마다 방문하여 사람들과 식사나 차를 같이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뉴욕에 도착하면 즉시 팔리는 방문했던 각 마을의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명부를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명단의 최종 인원은 수만 명에 달했으나 짐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정다감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친애하는 빌이나 친애하는 제인으로 시작했고 항상 끝에는 짐이라는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합친 것보다 자신들의 이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팔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팔리의 사례처럼 정치인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유권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은 표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프랑스의 황제이며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는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그가 사용한 방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소한 이름의 경우에는 어떤 글자를 씁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둘째,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이름을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전체적인 모습과 연관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셋째, 만일 상대방이 중요한 인물이라면 그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그는 메모지에 상대방의 이름을 적고 정신을 집중시켜 정확히 외운 다음 그 메모지를 찢어버립니다. 이처럼 그는 눈과 귀를 통해 이름에 대한 인상을 간직했던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철왕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본인은 강철 제조에 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강철에 대해서 자기보다 월등히 많이 알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렸을 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카네기는 10살 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에 얼마나 애착을 갖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카네기는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당시 어미토끼 한 마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는데 그들에게 먹일 먹이가 부족했습니다. 이때 그의 머릿속에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카네기는 동네 아이들에게 토끼에게 줄 클로버 잎과 민들레를 가져다 주면 토끼들에게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정말로 마술과도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토끼에게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준 덕분에 카네기는 먹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카네기는 이때의 일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업에도 응용하여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카네기가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에 강철 레일을 판매하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 사장의 이름은 에드가 톰슨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강대한 강철 회사를 만들고는 그 회사의 이름을 에드가 톰슨 강철 회사라고 붙였습니다. 여기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까요?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가 강철 레일이 필요했을 때 어디에서 레일을 구입했을까요? 그야 당연히 카네기의 회사였겠죠. 그리고 카네기와 조지 풀만이 침대 열차 사업으로 경쟁을 벌일 때도 강철왕은 토끼로 인해 얻은 교훈을 기억했습니다. 카네기의 센트럴 회사와 풀만의 회사가 서로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에 침대차를 공급할 기회를 얻고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고 헌담과 비방을 일삼았고 가격을 지나치게 할인하여 두 회사 모두 수익을 얻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유니언 피시픽 철도 회사의 최종 조건을 제시할 때가 되었을 때 카네기와 풀만은 뉴욕의 니콜라스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카네기가 풀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풀만 씨. 우리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풀만이 물었습니다. 카네기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일, 즉 서로의 이익을 위한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에게 말했습니다. 풀만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으나 반신반의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풀만이 카네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회사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겠소? 카네기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풀만 팔레스 차량 회사이지요. 풀만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방으로 가서 좀 더 이야기합시다. 이 대화로 당시 산업 역사상 최대의 기업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상대방을 높이 존중해주는 카네기의 이런 행동이 바로 그가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카네기는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의 이름자만 대도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그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파업이 일어난 적이 없었던 점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머스는 좋은 습관은 약간의 희생을 지불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사용하는 일은 왕과 경영자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 합니다. 미국 서커스의 창시자 P.T. 바넘도 자기 이름을 계승해줄 자식이 없는 것을 고민하다가 결국 손자인 C.H. 실리에게 바넘 실리로 개명한다면 25,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귀족이나 명사들은 예술가, 음악가, 작가들을 후원하면서 그들의 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도서관 혹은 박물관의 값비싼 소장품 중에도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증한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기증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대학교의 이름이나 건물들도 기증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세요. 누군가의 이름은 그들만의 것이며, 이름은 개개인을 차별화시켜주며 다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 사람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종업원에서부터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이름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 마술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원칙 6. 서머리.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진다. 이름은 개인을 타인과 구분해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독특하고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서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 작은 칭찬도 곁들여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특별한 감정을 심어줄 수 있답니다. 만약 사람들의 이름이나 철자를 실수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정보를 요청하거나 업무적인 협조를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정확히 부른다면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는 그 내용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의 인상과 함께 명확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여러 번 반복하고 대화 도중 자주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이름을 불러준다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답니다. 이름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떤 광경을 생각하면서 연상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미지와 함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객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이름까지 기억하는 것은 큰 자산이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Move into action. 육은 사람의 신체, 육체를 뜻합니다. 사람의 신체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이름은 특히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매월 6일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세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자신의 이름에 대한 값어치를 한번 매겨보시고 가치 있는 이름이 되도록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인간관계에 있어 마술과도 같은 힘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